안녕하세요. 한자리 원남입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의 취지는요. 학생들이 적성과 희망에 따라서 일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과 조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체를 포함한 192학점, 그 안에 교과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교과와 창체 활동이 모두 192학점 이상이 되었을 때 졸업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192학점 이상 들을 수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이라는 것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92학점 이수 정도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도별로 진행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좀 다른데 올해 2022학년도에는 80%의 고등학교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충북, 제주에서 시행이 되는데요.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고교학점제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과목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거나 아니면 교과명이 조금 더 전문화되거나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워낙 학생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이나 아니면 소수 그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들도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특성화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장점도 있지만 또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일반고에서 입시를 같이 연계해 가면서 진행할 것이냐는 조금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또 2014학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시행착오를 조금 줄여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대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의 방향성을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사실 나오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학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이 상대평가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1 성적, 즉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은 이 공통과목을 잘 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절대평가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 과목, 즉 대학에서 그래도 이 학생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1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22년, 23년, 23년도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2025학년도, 현재 중1 학생이죠. 중1 학생이 고등학교 왔을 때는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중1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교학점제에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많이 주는데요. 대부분 과목들은 학교에서 아마 세분화되어서 개설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전문화되어 있는 과정이나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되어 있는 과정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교육과정으로라도 개설을 해서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실 지금 2024학년도 학생들까지는 그 학교에 있는 과목으로 선택이 거의 되게끔 약간 유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탐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분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로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한데 또 학교마다 이 원점수를 그러니까 A를 받는 비중을 많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 같은 경우나 학종이나 학추에서 계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A 비중을 의도해서 일부러 몇 프로 이상을 나오지 않게끔 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학교마다 유불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1 때 학생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진로를 찾아서 또 선택 과목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중3 때 자유학기제로 진로 탐구 시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3 때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하고 또 전공 탐색을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정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선택 과목을 미리 연계해서 중학교 때부터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고교학점제를 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동 수업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안 가르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담임 선생님의 역할과는 좀 다른 멘토 역할,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상담자, 그리고 학교 생활을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는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창체 시수를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보다는 시수를 좀 줄여서 192학점을 세팅을 하기 때문에 창체 시수가 좀 줄어드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희망 계열을 미리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에는 80% 정도가 시행을 하고요. 그냥 이 고교 학점제 취지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냥 웬만하면 다 이수가 되게끔 그 날짜만 일자만 맞추면 이수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2023학년도에는 95%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40% 미만 성취도를 보인 친구들한테는 그 수준에 맞게끔 미리 이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그 따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 충분히 학생이 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할 것이고요. 2024학년도는 100% 시행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율 40% 미만 학생들에게는 미우수라는 그 오명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학 현장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최대한 이 미수 학생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사교육이나 공교육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단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같은 좀 어려운 과목들은 기피 현상이 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거나 이과에서 의치한 약 같이 정말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더 일찍부터 진로를 정해서 더 심화하고 선행을 많이 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의 변화도 있어서요. 수능이 절대평가로 될 가능성도 높고 또 선행술 형식으로 또 같이 믹싱이 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학생 수가 너무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객관식으로 줄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학 그 시험이 이렇게 객관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세, 흐름, 4차 산업 시대에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입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90% 이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이렇게 수능이 그냥 어떠한 기준 이상의 그 조건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면 대학에서는 사실 최상위권 친구들을 뽑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본고사나 그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훨씬 더 어려운 거, 고난이도를 해결해낼 수 있는 친구들을 거르기 위한 장치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수학 문제를 많이 풀고 계산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말하기와 비판전 독해 능력이 기본으로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글이던 말하는 그 언어 실력들이 쌓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과 과목은 선택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 선택일 때의 전문성이 더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클러스터나 아니면 과학 거점 학교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적과 또 자소서와 또 면접까지 걸쳐서 그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은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 학생들을 받아서 선별을 해서 선발이 된 다음에 받은 다음에 특별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특별한 그 기관에 또는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훨씬 더 중학교부터 깊이 있게 조금 해와야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최상위권 친구들과 아닌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더 내 진로를 찾아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전문적인 교과나 아니면 그 해야 되는 것들 외의 것들을 하는 친구들과의 이 극간이 굉장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변화가 있는데요. 고1 수학 같은 경우에는 행렬이 추가됩니다. 이 행렬은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고1 전체에는 수학에 대한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이 지금은 3단계 80점 이상이면 A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 현재 중1 친구들부터는 진로 과목이 5단계로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점수별 급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A와 B인 친구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5단계가 되면 훨씬 더 그 급간의 차이가 생기겠죠.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학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하, 미적분2, 수학과 인공지능, 수학과 경제, 고급 미적분이 들어가고요. 수학의 일반 선택 과목은 함수, 미적분1, 학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좀 다른 또 지금 뭐 수1, 수2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 선택 과목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진로 선택 과목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택 과목은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문, 현대사회와 윤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지금 배우는 과목이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윤리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네 과목만 일반 선택이고요. 사탐에 해당하는 나머지 과목들, 뭐 정법이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진로 과목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과목으로 빠지는 과목들은 사실 학생들이 과연 선택을 많이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지금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학 진로 선택 과목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빛,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과학 시스템과학, 행성 우주과학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딱 보면 물리에서 두 과목, 화학에서 두 과목, 생물에서 두 과목, 생명에서 두 과목, 지구과학에서 두 과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연 학생들이 내가 물화생지를 그것도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만 선택을 할 것인데 과학 진로 선택 과목도 굳이 생물의 어려운 유전 또는 역학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당연히 공대를 지원하려면 역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적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대를 지원할 자와 또는 이공계 계열을 지원할 자 또는 자연계 계열의 최상위권을 지원한 학생들과의 이 간격이 굉장히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을 그때 수능에 지금 넣겠다 안 넣겠다 얘기는 아직 없지만 만약에 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학생들이 더 선택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이 정말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내신과 수능 그 사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1 학생들은 내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 안 해도 될까? 수학 준비를 안 해도 될까? 과학을 못하면 어차피 이과 안 갈 거니까 과학은 아예 안 해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또 융합인재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또는 코딩 그런 쪽을 잘하면 굉장히 대학에서도 선발할 때 가산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대학생들을 뽑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끔 확장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어떠한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이드가 중요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진로를 미리 정해서 전공의 활동을 미리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학기제에서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낸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그 활동을 통해서 재능이 있는지 아니면 흥미가 있는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었으면 독서나 또는 요즘 좋은 강연이 워낙 유튜브에 많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확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해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MBTI 검사나 아니면 또 그 진로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보고 경험하고 또 간접 경험하게끔 하시는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이과는요, 특히나 전문 강의를 듣기 위한 선행과 연습이 되셔야 하는데요. 보통 공동교육과정이나 클러스터나 아니면 이과 그 전문 관련 수업은요, 고1 여름방학 때나 1학기 말쯤 돼서 1학기 성적이나 또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그 과정을 미리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2학년 때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학년 1학기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소서 쓸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싶습니다라기보다는 제가 중학교 때 이러이러한 실험이나 이러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알아보았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 충족시켜서 저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진로를 더 전문성 있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소서를 써야 되고요. 면접에서도 학생이 어떤 경험이 있었냐를 검증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적만 좋은 학생들보다는 관련된 실험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훨씬 더 전문적으로 빌드업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겠습니다. 공통 수학이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수학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는 고1밖에 수학을 안 할 것이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학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국어의 비중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그냥 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나의 창의력을 플러스 시켜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글 쓰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독서와 또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성격이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은 배경 지식, 그리고 다양한 어떠한 그 상식이나 또한 지식을 통해서 학생의 어떠한 전문성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연습을 말로 연습을 시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전형을 분석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사실 올해 입시가 내년에 입시의 어떠한 그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를 미리미리 간파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입은요, 전공이 변경되면 어려워지는 상황이고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공대를 지원하려고 생각이 없어서 미적분이나 물리를 안 했고 또 역학을 안 했는데 갑자기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런 경우는 합격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1학년, 2학년 때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관련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소수 수업을 들으면서 자격증도 준비했지만 고3 올라와서 갑자기 다른 과가 가고 싶다.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사실 성적에 맞춰서 지금 학과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잘하는 거, 그리고 공부할 사람과 또 미리 기술을 익힐 사람 친구들을 아예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이렇게 양성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의 어떠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진로 과목만 다 선택한 과목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 최소 인원이나 그 진로 선택 과목의 어떠한 그 세팅을 학교 안에서 또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눈으로 대학에서 선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무력화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생기부, 세특이라던가 성취도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학생의 원점수, 평균
그리고 수업 안에서 얼만큼 이 학생이 성장을 보여주었는지를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학종형 맞춤형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사탐이나 과탐 과목은요, 진로 과목의 수능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연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대를 가려면 기하, 미적분, 확통까지 사실 다 하는 것이 좋고요. 과학도 물화생지를 다 하는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평가하는 또는 뽑고 싶은 인재와 또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간의 어떤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훨씬 더 합격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이 수능이 또는 내신이 약간 지금보다는 좀 변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별로 자신들만의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재신문 면접, 지금 뭐 학교들마다 재신문 면접 또는 인성 면접 그리고 또 MMR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이 되려면 사실 단기간의 트레이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찍부터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서 그런 인재를 선호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틈틈이 그런 배경 지식을 쌓고 또 글 쓰는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또 추론하는 어떤 사고력을 기르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해야 할 것이 많은 학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고교학점제는 입시에 있어서 또 공교육에 있어서 가장 사실 큰 변화이고요. 정말 몇 안 되는 큰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1 학생들 밑으로는 정말 훨씬 더 진로를 빨리 결정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댓글을 통해서 제가 또 컨텐츠 제작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